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씨 만나보겠습니다. 편혜문 씨는 아이들을 실내에 가둬버린 코로나 시대 놀이문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경제적 부에 따라 놀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밥이자 배움의 장이라고 설파하는 편혜문 놀이터 디자이너. 코로나 시대, 저출산 시대에 그가 꿈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씨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얘기했던 그 놀이터는 위험해야 한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안전하게만 키우고 위험을 다 부모들이 제거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도전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안전지향? 안정 위주로만 좀 가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대요. 네. 물론, 양육자분들이나 그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한 가지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좀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이랄지 어떤 변화랄지 어떤 경계랄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한 거랄지 어떤 좀 어려움이랄지 불편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너무 지금 너희들은 안전하게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한 가지만 해라. 공부만 해. 네. 실제 어린이과 청소년들이 성장했을 때 세상을 만나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복잡 다단함 속에서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단순하게 지낸다는 게 너무 어찌 보면 그 현실 세계가 아니고 어떤 가상 공간 실험실 안에 이렇게 놓고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저는 그걸 좀 넘어가지고 약간 좀 호러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정말 위험하지 않나.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 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놀이운동가 또 자유놀이 옹호가 이렇게 오늘 어제부터 이제 얘기하신 게 지금 자유놀이를 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이제 자유놀이 옹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과 놀이터 속에서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거꾸로 어린이들한테 지시를 받는 일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놀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지 누구랑 놀 것인지는 철저하게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놀 수 있는 환경만 갖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하다가 어떤 것들을 노는 데 있어서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것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지원해 주네. 뭐 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용히 갖다 주고 저는 다시 빠지는 거죠. 어른들은 뭘 하자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놀이가 아니라 어린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컷 내가 놀아줬는데 애가 나중에 아빠 언제 놀아요? 그럼 놀이가 아니었구나. 걔한테는. 실컷 놀아줬는데 걔는 놀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놀아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아준다도 종속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놀 수는 있죠. 함께 놀 수는 있겠지만은 놀아준다라는 건 벌써 표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혜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시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내한테 도와준다고 그랬다 혼났거든. 당신이 할 일이지 뭘 도와줘.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그런 수 거구나. 있겠습니다. 놀아준다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하자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린이들이 포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자유놀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자유놀이라고. 어린이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부모가 이렇게 놀아주면. 그래서 이제 한쪽 뭐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게 어린이들이 지금 그런 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뭔가 해줘야 되고 그럼 악순환이죠.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고 뭔가 이끌어줘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캠프니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모두 다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성인 주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란 놀이 어떤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획되고 계획되고 프로그램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놀이를 그 안에서 꺼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네. 이것은 제가 처음 제가 전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참신한 생각과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를 어떤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될 텐데 이런 속에서 그런 생각을 과연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어른들이 다 기획하고 프로그램화되고 이렇게 만든 것들 속에서 어린이들 속에 장시간 지내고 이벤트가 있는데 되죠. 이벤트. 네. 그것은 이벤트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그만둬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궁극적인 게 무엇이고 무엇이 격가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서 이거 놀이운동가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 지금 놀이터 전문가가 되셨냐고 하는데 지금 화를 내시니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 소리를 찾아서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옛날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록하는 일들을 굉장히 여러 해 했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대학원 다니고 이런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럼 전공을 그런 쪽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민속학. 민속학. 네.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은 이제 유아교육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들을 좀 보내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 거지만은 요즘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원래 어린이들이 하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이제 그런 세계로 아주 이제 빨리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래 동요에 관심을 가지신 뭐 전래 동요, 뭐 전래 놀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민속학과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 그 아이들의 전래 동요나 전래 놀이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전래 동요를 이렇게 체록하는 네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체록하는 일을 네네. 하셨군요. 네. 또 독일도 가셨어요? 네. 제가 이 놀이터를 좀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뭐 대학교가 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놀이터 학과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좀 찾다가 어떻게 좀 인연이 되어서 이제 독일에 이제 귄터 벨치라는 선생님을 좀 뵙고 연세는 아주 많으신데 독일에서 한 40-50년 정도 놀이터를 한 15,000개 정도 설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좀 뵙고 그런 어려움을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선생님 만드신 놀이터도 좀 둘러보고 좀 권해주는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네네. 놀이터 디자이너로 네네. 성장 네네. 이제 자리매김하신 거네요. 네네. 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선생님 집 마당을 개방하고 거기에 모험 놀이터 만드셨다고. 네, 그 모험 놀이터는 거기는 동네 아이들 다 와서 노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제 둘이 이제 그 놀이터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꾸려가고 있는데
그 모험 놀이터는 조금 완전히 다른 형식의 놀이터입니다. 뭐 기존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놀이기구는 하나도 있지 않지만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네도 있고 이게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니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노는 아이들과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뭐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불도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놀이터입니다. 우리 때도 옛날에 그 전봇대 많이 이용해서 놀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 배관인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불도 지르고 네, 많이 네. 놀았는데 네, 그 안에. 네네네. 기억나세요? 그 흉관 이제 그 콘크리트 이게 큰 거 원형으로 된 거 원통형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 위로도 뛰어다니고 건너뛰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아찔한 높이인데 거기를 붕붕 날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부러지기도 많이 부러졌죠. 찢어지기도 찢어지고. 네. 박 터졌다 그러죠. 박 머리 터지는 거. 네.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신 거네. 거기에 무슨 망치 톱도 갖다 놨다면서. 그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뭘 만들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인 도구들, 연장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이가 이제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제가 놀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험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뭐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어요? 뭐 타박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와 저의 아내가 응급처치랄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까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을 반드시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다시 아내와 함께 적십자사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 선생님 책 보면은 앞놀이, 뒷놀이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죠? 지금 이제 옛날 놀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석치기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비석을 이제 문방구에서 팝니다. 팔죠. 공기도 팔고 네, 다 가져와서 팔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놀잇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 사랑이고 애정이고 관심이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석을 어디서 찾았던 기억이 나냐면요. 내과에 가가지고 잠수를 해가지고 눈을 뜨고 물 속에서 그 정말 그 밑면은 넓고 윗면은 얇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찾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밖에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 잠수하실 필요 없어요. 밖에 많은데 그걸 잠수까지. 그런 놀잇감들이 어디 좋은 게 없나 찾으러 다니는 거. 이게 앞놀이. 그 다음에 이제 본놀이는 이제 아시겠죠? 노는 거고. 이제 뒷놀이는 뭐냐면 이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어떤 서랍에 잘 넣어놓고 다음날 또 그 놀이 하려면 또 그거 꺼내가지고 가는 그 뒷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놀이, 가운데 놀이, 뒷놀이 이렇게 되어야지 굉장히 온전한 그런 시리즈가 되겠네. 보관했다가 다음날 또 그게 앞놀이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그 정성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나는 건데 지금 놀이가 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운데 놀이로 바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능만 남아있고 방법만 남아있고 차례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장난감도 사주지 말아야 되겠네. 뭐 사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극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놀잇감도 필요하고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또 정성 들여서 만들어준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사줘라 장난감. 막 떼쓰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일반 지금 이렇게 가정 같은데 이렇게 집에 손을배 집이나 이렇게 한번 후배들 집이겠죠. 이렇게 가보면 이제 아이들 키우는 집 보면은 저건 장난감 그런 박물관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양이 있는 거를 되게 봐요. 수집 아주 그냥 그걸 취미로 하는 부모님들만. 제가 이해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실내에 그렇게 장난감들이 너무 완벽하게 많이 갖춰져 있을 때 결국은 어린이는 바깥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헤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냥 미끄럼틀을 뭐 다 방 안에 갖추던데. 그러면 어린이는 바깥이라는 공간을 에 대해서 큰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면은 바깥을 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경우에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실내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이 바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실내는 매우 조작적인 환경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실내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다칩니다. 오히려? 네. 병원에 실려온 아이들 통계를 보면은 모두 다 실내에서 다칠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오히려 바깥에서 다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놀이터라지는. 왜 그러냐면은 실내에서는 어린이들이 여긴 실내니까 마음을 놓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다치냐면요. 가구에서 다쳐서 그렇게 많이 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장롱 문짝 타다가 손 끼어가지고 탁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쇼파 저도 이런. 그 문짝 매달려서 이렇게 타는 거 많이 했는데 그 문 닫히면은 손 끼거든요. 네네.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은 여긴 바깥이니까 차도 오고 있고 뭐 움직이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덜 다친다는 게 국내외 통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겪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실내 활동 비중이 커질 텐데 이게 또 어린이 놀이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네요. 저는 뭐 3년 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큰 상실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탐험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뭐 넘어가 보려고 호기심도 하고. 많고. 네. 그런 어린이들이 3년 동안 실내에 모두 다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육자분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함께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왜? 3년 동안 너무나 실내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그런 부모님들이 그 이제 시간도 있으시고 여유가 좀 되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그게 가능해야 이제 밖에 나가면 돈 들잖아요. 그 다 돈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놀이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놀이가 이제 제가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했던 가장 큰 까닭이 뭐냐면 놀이는 굉장히 보편적인 평등한 거죠. 형평성이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있는 집 아이들도 있고 좀 어려운 집 아이들도 있었는데 놀 때 보면 다 같이 나와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는 집 애들이 잘 못 놀았어요. 없는 집 애들이 놀을 때는 더 대장이에요. 네, 하여튼간 그랬는데 이제 이 코로나 3년 지내는 전도 그랬지만은 코로나 3년이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심화를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심화를 시켰냐면은 그 조금 형편이 좀 괜찮은 집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클럽도 갈 수 있고 뭐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런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바깥 활동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C방 가서 뭐 1,000원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서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격차라는 게 우리 지금은 때는 만화방. 학력 격차 뭐 이런 이런 걱정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필요하고 걱정이 하시는 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3년의 시간들 속에서 이 놀이 격차가 얼마나 심화가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친구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비만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비만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그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게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좀 어려운 친구들이나 좀 그 빈곤층에 있는 그 친구들의 이 활동, 바깥놀이 활동이랄지 뭐 이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이다. 또 하나 그 학교 폭력 이 왕따도 이 놀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냐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까닭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놀이의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뭐가 놀이라고 그랬냐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뭐에
포위가 되어 있냐면요. 하자고 하는 것들에 다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거. 네. 인간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린이도 청소년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견딜 수가 없냐면 모두 다 하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해야 하는 걸 두고 경쟁하죠. 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내부에서 결국은 조금 힘이 좀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여럿이 또 모여서 또 한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그것도 안 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한 건데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자해라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긁거나 파거나 칼로 긁어내면서 계속 자해. 왜? 나쁜 놀이가 됐네. 네. 뭐 자해보다 더한 것들도 청소년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 네. 선택. 결국은 이 놀이라는 게 뭐 모든 것을 그게 또 놀이를 안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향이 하고 있다는 싶은 거죠? 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 기획되고 계획되고 해야 하는 것들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포위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괴롭힐 수밖에 없고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괴롭힐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뭔가 이렇게 분출구가 있어야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제가 하나만 그럼 게임도 그러면 그건가요? 게임 걱정하는 어른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좀 폭력적이고 또 뭐 중독도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고 있어서 제일 걱정이에요. 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물론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걱정이죠. 그런데 일단은 걱정하기 전에 어린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께서.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는 걸 제가 아까 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싶어하는 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게임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 어린이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해서 어떤 게임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청소년이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아바타랄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이라는 건 저도 책을 쓰고 간혹 책을 쓰는 분이지만은 책이라는 건 소설이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을 이제 따라서 이야기를 갈다 보면 왜 주인공이 일로 가지?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게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 아까 자유놀이와 이 게임의 세계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면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게임을 걱정하는 것들을 좀 나란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걸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게임도 하지 말라? 그거는 여기서 사라지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 방송은 어린애들은 들으면 안 되겠다. 책을 멀리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놀이에 있어서 그 부모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좀 주시죠. 저는 이거를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다르다 아니면 반대다 뭐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완전히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에선 적어도 저희들이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좀 헤아리면서 게임도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네. 애들 놀 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저쪽 가서 저거 갖고 놀아 이런 거. 시끄러 이런 거. 어질지 마. 저희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덜 하시는 게. 입을 닫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애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은데 제발 좀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빨리 그 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어떻습니까? 또 빨리 나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나만 좀 얘기해. 뭐 이런저런 일을 조금씩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새롭게 좀 일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만든 놀이터들은 사실 돈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하는 또 2, 3년 걸려야 놀이터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놀이터, 좋은 놀이터 만들어질까지 어린이들 기다리시면 안 되거든요. 당장 놀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좀 시골에 안동에 살고 있는데 좀 놀이는 어떻게 보면 좀 뭐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접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지역으로 가면은 굉장히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함께 둘이 조금 큰 좀 밴 같은 차량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좀 마련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놀잇감들을 좀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그런 좀 구석구석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가서 그걸 펼쳐놓으면은 거기가 놀이터가 되는 그런 움직이는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터. 일종의 구급차네. 네네. 놀이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구급차. 네. 그래서 그 차 이름이 플레이 앰뷸런입니다. 플레이? 앰뷸런. 앰뷸런스 할 때 그거예요? 네. 앰뷸런스면 너무 완전 구급차인데 이게 앰뷸러가 이제 스페인어로 방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도 아마 그런 뜻도 아마 포함하고 있었는데 플레이 앰뷸러. 좀 긴급하게 지금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그 놀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닌가 해서 그런 이름 붙여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네요.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씨였습니다.